정오 종합뉴스. (10월 29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24명을 선출하는 12.8 재보궐선거에서 15곳을 차지했습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가 오늘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 씨가 간첩 혐의와 관련해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국대 서울 캠퍼스의 동물생명과학대 학생들에게 폐렴 증상이 집단으로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24명을 선출하는 12.8 재보궐선거에서 15곳을 차지했습니다. 유일한 기초단체장 선거였던 경남 고성군수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최평호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백두현 후보를 4천여 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광역의원 선거구 9곳 가운데 7곳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14곳 중에서 7곳에서 승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천과 전남에서 2석을 차지했습니다. 재보궐선거 잠정투표율은 20.1%로 집계돼 지난 2000년 이후 재보선이 연 2회 시행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 씨가 간첩 혐의와 관련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간첩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기 혐의 등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내 탈북자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 등만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빼돌렸다는 간첩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가 오늘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대표는 세월호 보건성 저하 문제를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해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상무이사 김모 씨 등 임직원 4명은 금고 2년 6월에서 4년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 또 다른 선장 신모 씨는 금고 2년이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연기하고 민생 현안에 전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와 우리 당은 확정고시 전에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역사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역사교과서 발행체제의 개선 방안을 백지 상태에서 논의하는 새로운 기구를 구성해 봅시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등 전문가들과 교육 주체들이 두루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발행체제 전반을 검토하고 논의해보자는 제안입니다. 대신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절차를 일단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논의기구 결과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그때까지 정치권은 교과서 문제 대신 산적한 민생 현안을 다루는 데 전념하자는 취지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교과서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생각을 억누르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서울대 교수 360여 명과 명예교수 10명 등 총 382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후 대학 교수의 국정교과서 반대와 집필 거부 성명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피고인 27살 이모 병장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3월부터 후임병이던 윤모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주먹을 휘둘러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 병장 등이 윤일병의 사망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17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칠레 월드컵에서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대표팀은 벨기에와 16강전에서 전반 선제골을 허용한 뒤 후반 추가골을 내줘 2대 0으로 완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후반 페널티킥을 얻어 만회골 기회를 잡았지만 이승우의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히며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벨기에는 후반 중반 1명이 퇴장당해 10명이 싸운 불리함을 극복하고 2골차 승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기도 파주 서부전선 육군 모 부대 GOP에서 20살 A모 일병이 수류탄 폭발로 숨졌습니다. A 일병은 폭발 직전 경계 근무 중 초소의 후임병을 남겨두고 후방 100m 지점으로 이동했으며 곧이어 수류탄이 터져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A 일병이 스스로 수류탄을 터뜨린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 비준 문제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조속한 비준과 신중론으로 엇갈린 의견을 냈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늘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외 고역 조건이 악화하고 전체 수출량의 26%를 차지하는 중국과 FTA를 서두르자는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미국과 경제 패권을 놓고 게임을 벌이는 중국과의 FTA는 사회경제 전반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임기에 UN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재선됐다고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치러진 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당선돼 네 번째로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과 2008년부터 2011년에 이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번 이사국을 수임한 바 있습니다. UN 인권이사회에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서구권, 동구권, 중남미 지역에서 총 47개국이 이사국을 맡고 있으며 이번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몽골, 키르기즈스탄 등 총 5개 나라가 당선됐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국대 서울 캠퍼스의 동물생명과학대 학생들에게 폐렴 증상이 집단으로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들이 건물 내 인접한 3개 실험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공동 노출 요인을 찾는 데 주력 중이며 이들을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가지정 격리병동으로 이송해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단과대 교수와 재학생 등 850여 명은 능동감시 대상에 포함됐으며 보건당국이 파악한 환자 수는 어제 오후 5시 현재 교수와 학생을 포함해 21명이고 이들은 주로 폐렴과 호흡기 질환,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용기 거창군수의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육사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여성단체에 앞치마 100개를 사주기로 약속하고 한 달 뒤에는 여성단체 임원들에게 90만 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 군수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데다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고 2심도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공동문서에 역사 직시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세 나라가 정상회담의 공동문서를 발표하기로 방침을 굳혔고 여기에 올해 3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의 공동 발표문과 비슷하게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한다는 문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정례와 방침을 확인하고 내년에 일본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 공동문서에 명시될지도 관건이며 이에 관해서는 중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주거래은행 계좌와 자동이체권을 신규 계좌로 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 이동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계좌 이동제 시행에는 일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16곳이 참여합니다.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좌를 바꿀 수 있고 기존 계좌의 자동이체권 조회는 밤 10시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자동이체 계좌 변경은 통신사와 카드사, 보험사들이 청구하는 요금에 한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등에 대한 자동이체 변경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에도 이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15조 1천억 원으로 8월보다 6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5조 9천억 원이 늘어난 457조 3천억 원으로 증가폭이 8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금감원은 저금리와 주택거래 호조 영향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3분기 카드 승인 금액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3분기 카드 승인 실적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 3분기 카드 승인액은 166조 5,2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152조 1천억 원에서 올해 1분기 145조 3천억 원으로 떨어졌던 카드 승인액은 2분기에 157조 200억 원으로 반등한 후 3분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보고서는 카드 승인액 증가는 고용시장과 소비심리 개선이 반영된 결과라며 의료업종이나 장거리 교통업종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메르스의 영향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점차 흐려져 오후부터 밤 사이에 약간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0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낮겠고 남부지방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1.6도, 습도는 30%입니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신지혜였습니다. 국민라디오